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3월 15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요 이슈 사항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로 은행권은 건전성 개선 판정을 받았으나 이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베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이 지적했습니다. 베어 전 의장은 패드의 테스트 결과가 모든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자체적인 실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은 시장이 개별 은행에 대한 정보와 금융위기 시 대처 능력을 알게 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라고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베어 전 의장은 그러면서 패드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유동성 감소 리스크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택가격의 21% 폭락을 가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행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본 분배와 관련해 패드와 금융당국은 자본 완충 장치가 튼튼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달러는 연방준비제도가 미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패드가 미국 경기 전망이 개선된 데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힘을 입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가 안전 통화 역할을 일정 부분 상실한 것이 달러화의 일방적 강세를 견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엔화는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이후 약세를 지속했고 스위스 프랑화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개입을 단행해 매력적인 통화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IG 마켓 증권은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과 달러화를 끌어올렸다며 최근 일본의 완화 정책이 엔화 약세를 견인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관리 목표치인 2%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CB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2%를 넘을 것 같다며 지난 8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발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CB는 유로존 경제가 하강할 위험이 여전히 있지만 유로존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로존 침체 우려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ECB는 기준금리를 1%로 유지해 3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ECB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평균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전망치는 2% 상승이었습니다. ECB는 내년 인플레이션을 1.6%로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CB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위험이 있지만 앞으로 몇 년간 인플레이션 위험은 대략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ECB는 유로존 경제에 미칠 위험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로존 채권 시장의 긴장, 또 이러한 불안 요소가 유로존 실물 경제로 흘러들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에 이미 일조해 왔으며
취약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22 정책이사가 밝혔습니다. 노버트니 정책이사는 지금은 여러가지 정책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지켜보아야 할 때라며 경제가 영향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사항은 현재로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지 않는 반면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스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정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낮아들면서 유로를 1.20 스위스 프랑에 고정하는 환율 하한선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NB는 작년 9월 6일 유로 프랑 환율 하한선을 1.20 프랑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무제한으로 외환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유로는 SNB의 환시 개입 이후 1.20에서 1.25 프랑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유로 프랑이 1.20 프랑에 근접하면서 SNB의 추가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SNB는 최선을 다해 유로당 1.20 프랑 환율 하한선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SNB는 이날 성명서에서 기준금리인 3개월짜리 프랑 리보 목표 금리를 기존의 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엔화 가치가 빠른 속도로 절하됨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의 달러엔 전망치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고 다우존스가 보도했습니다. 달러엔은 올 초 이후 3개월여 만에 9.3%나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비일본계 헤지펀드들이 엔화 약세를 주도했지만 이제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시류에 편승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엔화가 안전 피난처의 위상을 잃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큰 폭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달러엔의 6개월 전망치를 90엔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초 전망치는 82엔이었으며 달러 강세를 전망하는 이들은 달러엔이 앞으로 수 거래일 내에 85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는 모든 투자의 흐름이 반전되는 큰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엔화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른지 아닌지 논의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러엔이 연말에 100엔을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1시 30분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경제지표 중 중요도가 높은 지표가 발표되오니 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판매 가격에 입각하여 작성되며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 경제 계산의 디플레이터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달러의 추가 강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같은 시간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고용지표가 이번에도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달러의 상승 추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 16일도 미국의 중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4시 일본의 경기 선행지수와 19시 유로존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또한 21시 30분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산업생산,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5일 KB투자증권 FX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